일본의 잔혹한 식물인간 사건. 가수 연습생을 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외모에 또 애교가 많고 선천적으로 쾌활한 성격이라 연습생 시절부터 팬카페가 만들어지는 둥 여러모로 기대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으므로 많은 소속사 스카우터들이 눈독을 들였지요. 하지만 이 재능 많은 17살 소녀의 운명은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교통사고라고 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장기가 찢어지는 끔찍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흔한 4인승 승용차가 가볍게 소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매우 불행하게도 소녀의 중 척추 부근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뇌의 명령체계가 뉴런을 통해 신체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식물인간이 된 것이에요. 매우 운이 나쁘다 할 수밖에 없죠. 그녀의 사고 소식은 데뷔하지도 못한 그녀를 좋아하던 많은 팬카페의 남성들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또 그녀가 식물인간이 된 채 격리되어 있는 병원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순 없었죠. 보통 식물인간을 관리하는 병실은 엄중합니다. 과거의 장기밀매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다뤄진 적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요. 간병인이 개인마다 딸려 있고 이들은 1시간 동안 환자를 살피고 또 1시간가량 쉬는 시간을 갖는 식으로 환자를 보살핍니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일단 이런 의식불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동은 특별병동으로 24시간 경비원들이 지키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복도에는 CCTV까지 있지요. 가족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아픈 그녀를 문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매우 슬퍼했어요.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심은 더했죠. 많은 친척들이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지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지만 부모는 그들의 노후 생활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그녀의 산소호흡기를 유지시켰습니다. 친척들과 팬들의 방문은 뜸해졌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데뷔하지도 못한 연습생 중 하나였고 자신의 자식도 아니었으니까요. 돈이 다 떨어지자 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원비를 대고자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었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용된 간병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간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환자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 바지를 움켰죠. 간병인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마치 그 광경을 못 본 것처럼 태연히 물었죠. 누구신가요? 이곳은 격리환자 병실로 아무나 들어오실 수 없는데. 그 남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예요. 걱정돼서 간병하러 왔습니다. 간병은 의심했고 남자를 접수처에 데려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자는 여환자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19인 그녀의 사촌동생은 16살이었지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간병인은 당연스럽게 불미스러운 일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철없는 10대 소년이 한순간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사촌 누나 옆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소년을 만나면 가볍게 경고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비대한 덩치의 소년의 번들거리는 얼굴이며 욕망에 찌든 눈망울은 간병인에게 잊혀지지 못했어요. 간병인은 이때부터 모종의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는 병실 내부에는 CCTV를 둘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병실 천장 구석에 몰래 달아두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간병인은 접수처에 문의하여 소년이 주말을 통해 한 번 문병을 왔다 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간병인은 카메라를 회수하여 집에 가져와 테이프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어요. 16살 사촌동생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간병인 자신이 정확히 1시간을 쉬는 타임이었어요. 소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바지를 벗었어요. 그리고는 양손으로 사촌 누나의 병원복을 우직스럽게 헤쳤습니다. 상의 단추를 풀더니 하의를 내립니다. 침대에 올라섭니다. 그 뒤에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헐떡이며 움직이는 소년의 퉁퉁한 엉덩이 외에 간병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20여 분 뒤 소년은 침대에서 나려와 자신의 옷을 여밉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촌 누이의 바지를 올리고 상의 단추를 채웁니다. 잠시 누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는 옆에 의자에 탈석 않고 가져온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1시간가량 지나자 소녀의 부모가 옵니다. 간병인은 테이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녀의 부모가 말합니다. 정말 고맙다. 무심한 친척들에 비해 너밖에 없구나. 번거로울 텐데도 매번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소녀는 대답해요. 맞벌이 하시는 두 분을 대신해 누나를 돌봐드리는 것일 뿐. 간병인은 곧바로 부모에게 알린 후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녀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고 간병인이 촬영한 테이프는 증거물로 채택되었지요. 테이프를 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어머니는 혼절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뭔지 신문했습니다. 소년은 어릴 적부터 사촌 누나를 남몰래 연모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연습생으로 데뷔하고 그녀가 이번에 누워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다 주면 돈을 주겠다는 팬들의 말에 누나의 사진을 찍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대략 1년여간 의식 없는 사촌 누이를 겁탈해왔던 셈입니다. 소녀는 여기서 실형처분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충격적인 범행은 또 밝혀졌습니다. 19소녀의 자궁이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사건은 검사 결과에 의해 또 한 번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주먹으로 그녀의 아랫배를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쳤을까요?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두지 않았죠. 소녀는 20여 년이 넘는 실형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부모 중 어머니는 아직까지 정신과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